과일의 온도차.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큰 이슈가 있었죠. 유치원장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성인용품 사고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위해서 정당하게 쓰여져야 할 국가의 지원금이, 그러니까 세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모든 비리들을 관료 조직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쉬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신 장하나 대표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그냥 엄마들 당사자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만든 평범한 시민단체입니다. 제가 또 마침 지금 4살 된 딸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낳고 키워보니까 그 전에 전혀 몰랐던 이런 문제들이 눈에 보였는데, 출산한 여성이나 금방 태어난 시민들에 대해서 제도가 진짜 더 엉망해요. 당사자들이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세상은 내가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그 당사자 중심의 정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기 당사자성 말씀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요 근래 이제 몇몇 정치 관련한 분들을 잠깐씩 만나는데 네. 저는 어느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정치인들은 엘리트고 네. 똑똑해야 되니까 일단 시험부터 치게 하자. 그러니까 엘리트보다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도 83%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이 55.5세고 네. 평균 재산은 41억이에요. 네. 기분 나쁘시죠? 저도 50대 남성인데 말씀대로 뭐 되게 좋은 대학을 이렇게 나왔고 뭐 직업도 막 법조인이거나 어떤 네. 그런 특수 직업에 있고 재산은 한 40억인 네. 남자가 뭐가 고민인지 제가 상상이 안 되듯이 네. 반대요. 아무리 선의에 정말 선량한 정치인도 이렇게 몰라요. 이런 네. 사람들을 좋은 정치인이 뭘 해준다기보다 되게 이제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회에도 들어가 줘야 되고 뭐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엄마처럼 생각하고 네. 당사자인 엄마이신 장하나 대표님이 국회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완전 생각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또 이렇게 정치하고 선거하기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당사자 정치가 필요할 때는 뭐 선거제도 개혁도 필요하고, 문제는 당사자 자신도,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에 당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활동도 있는데 결국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효능감이 없어요. 정치하는 엄마들처럼 새로이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라도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저는 약간 그 안팎 구분도 좀 없는데 국회의원일 때랑 아닐 때랑 뭐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나 툴이 다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자원을 다 동원해서 또 지금에 할 수 있는 정치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 경우에는. 네. 그런 활동들이 좀 쌓여서 차곡 그 바탕에 쌓여서 또 정치도 하면 좋은데, 출마도 하고 정치도 하면 좋은데, 또 한국에선 정치인이라고 하면 출마해서 당선하는 것만이 정치에 단데 그건 되게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정치해야 돼가 목적이 되면 평소에 이런 변화를 위한 어떤 활동이나 운동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기 위한 활동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자기가 하면 잘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저 사람이 정치인하면 어떤 정치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보면. 그 좋은 정치인들도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의를 가지고 뭐 소통도 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현재 20대 그 청년 또 여성들이 겪는 예컨대 뭐 불법 촬영물 문제가 막 있다고 합시다. 그 여자 화장실에 일단 들어와 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 겪는 문제를 어느 국회의원이 알겠어요. 되게 상상하는 거, 그냥 추상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백화점에서만 시장을 봤던 사람도 이제 국회의원이 딱 되면 그래도 일을 잘하려면 안 가던 시장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골고루 또 가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그걸 정치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요. 원래 시장 가던 사람도 국회의원 되면 백화점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치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정치가 막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엘리트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분이 막 말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재밌으라고 한 거야. 농담이고 내 문제가 뭔지 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한 정치를 제일 잘할 사람인데 자영업을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 전체였던 임대 상인을 했던 분들이 그런 정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남북관계 전문가 저기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자영업자 출신의 정치인 몇 명 있으면 그런 분들이 그 문제는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무리 엘리트고 정말 필요 없어요. 이게 당사자 정치고. 제가 사립유치원 건 보니까 사실 의원들 그리고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뭐 로비나 어떤 꼭 돈을 안 주더라도 여러 식의 로비나 어쨌든 선거 때 도움 주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니까 평소에 한 유총이 이제 바라는 어떤 뭐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의도 해주고 뭐 아니면 예산 때도 사립유치원 지원금 더 늘리는 식의 뭐 이제 예산 활동도 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건 여야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유치원 뭐 몇십 개씩은 꼭 어디든지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 사립유치원 예산에 늘려주거나 약간 눈치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눈치도 보고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 중에 다수는 그런 비리가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국회의원이 알았을 만한 문제는 국공립을 더 늘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사립유치원 원장들 와서 국공립 늘리지 말아달라고 해요. 자기들은 영업하는데 그게 더 좋으니까 그런 것쯤은 아무리 비리를 모르는 국회의원도 국공립을 늘리는 게 사실 공공의 이익이 더 부합을 하는 건데 저기 짓지 말라. 그래서 그런 이익을 대변한 거는 정말 도덕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왜 그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세요? 이거 여기서부터는 증거 없어요. 그냥 그 정치학적 상상력이. 한 군데에서 사립유치원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이런 분들은 매해의 부모들의 핸드폰 번호는 다 있을 거잖아요. 엄마, 아빠나 가족들. 그러면 뭐 6,000개에서 10,000개 가까운 소위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DB,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그렇게 유통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주고 하면 이 정치인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하고 문자 자주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의 그런 어떤 뭐 이익단체, 이익집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래도 아니 근데 이거 말씀해 주는 거 보니까 진짜 딱딱 계산이 서겠어요. 네. 뭐 1년에 뭐 입학하는 유치원생이 몇 명이면 부모가 몇 명이고 이게 다 이렇게 딱딱딱 계산이 되겠어요? 그냥 내 정치학적 상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집중 유세를 한다. 그죠? 선거 임박해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한 뭐 예컨대 3,000명은 와줘야 분위기 좋아. 뭐 이런 집중 유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 뭐 한 사람 조직 안 된 사람들한테 와라 마라 할 수 없지만 원장님들 뭐 이렇게 30분 지역의 유치원 원장이 30명이라고 해도 좀 그날 좀 많이 동원해 주세요 하면 본인들 엔드 교직원들 하면 또 한 10명씩 한 10명씩 30군데 300명? 이런 식으로 뭔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 쓰이고 플러스 이제 정말 증거는 없지만 이제 정관계 로비설. 왜냐하면 신하경 의원 같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인데 진짜 한유총이 입법 로비로 해가지고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지금 뭐 의원직도 상실하고 실형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왔으니까 정관계 로비가 있죠. 해서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당선될 이 표가 보이는 거죠. 여기에 맞서 싸우고 싶어도 이 표가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졌다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아니 그래도 네가 어떻게 국공립 확충해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시민은 또 없는 거잖아요. 무관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 언론을 통해서 잘 안 알려지고 학부모나 시민들도 그런 거를 당사자들이 있으면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 언론도 주목을 안 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엄마들은 모니터링하고 그런 정치에 대해서 이제 엄마의 눈으로 보이는 딱 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더 이제 완결된 어떤 그 정치적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 사람이 하면 뭘 하겠다 좀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표라던가 지지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나 내가 뭐 어떤 그 의회에 들어가면 뭘 할 건데 그거를 지금부터 좀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 그래서 작든 크든 성과를 만들어 가면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럴 바엔 아예 저 사람은 의회에 보내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치는 프로 아마추어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나누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고 저는
정치는 선수가 하거나 어떤 링에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정치를 한번 다시 이렇게 시각을 봤으면 좋겠어요.